안녕하십니까. 할 수 있다 물리학원. 오늘은 연력학의 기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력학의 기초는 온도, 열, 열량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물리량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중학교 때 이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이제 정의를 확인하려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온도를 보면요. 물체의 차고 더운 정도를 수량적, 그러니까 숫자로 나타낸 것을 온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온도는 어떻게 정하냐면요. 기준이 되는 두 온도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섭씨 온도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요. 이렇게 아래쪽 온도가 있고 이제 높은 쪽 온도가 있는데 섭씨 온도에서는 요 아래쪽 온도를 0도, 그다음에 위쪽 온도를 100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근데 하필이면은 그게 물리학적으로 이게 물의 어는 점을 0도라고 했고요. 100은 물의 끓는 점, 요거를 100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온도를 기준점으로 잡았고요. 거기를 이제 등분을 하는데 섭씨 온도는 이렇게 해가지고 100 등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도를 정하려면요. 두 온도, 기준이 되는 두 개의 온도를 선정을 하고 그 사이를 등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섭씨 온도는 1기압에서 순수한 물을 이제 어는 점을 0, 그 다음에 끓는 점을 100으로 했을 때 그 사이를 100등분했다라는 이런 온도 스케일을 얘기하고요. 단위는 섭씨 온도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절대 온도는 어떻게 되냐면요. 뒤에서 이제 샤를의 법칙을 배우겠지만은 이상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온도를 얘기합니다. 자, 온도에 따라서 기체의 부피 변화는 이렇게 됩니다. 일정하게 이렇게 감소할 건데요. 특정한 이제 얘가 0도씨, 0도씨 온도에 273분의 1씩 부피가 감소해 가는데요. 그렇게 가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제 부피가 0이 되는 요 점이 있을 거잖아요. 요 부피가 0이 되는 점보다 온도가 내려가 버리면은 부피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온도를 내릴 수 있는 한계점이라고 하고 요 온도를 뭐라고 정했냐면 0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섭씨 온도랑은 구분해야 되니까 0 켈빈이라고 해서 얘를 이제 절대 영도라고 합니다. 절대 영도라고 해서 이상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온도를 이제 절대 온도 0 켈빈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얼마가 되냐면요. 마이너스 273.15도씨를 0 켈빈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단위는 이제 켈빈경의 이름을 따서 켈빈이라고 읽고요. 이제 온도 스케일은 섭씨 온도랑 동일합니다. 1 켈빈 올라가면은 1도씨 상승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1 켈빈이라고 하면요. 마이너스 272도씨 정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절대 온도는 이제 뒤에서 샤를의 법칙을 이제 공부하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얘기해서요. 이제 연력학에서는 전부 다 절대 온도를 쓸 겁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로 쓸 때는 이제 T를 온도니까 temperature라고 해서 T라고 표시를 할 건데 절대 온도는 large T라고 할 거고요. 섭씨 온도는 small T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섭씨 온도는 시간이랑 같이 구분해서 쓰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열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건데 열은 영어로 이제 heat라고 합니다. 근데 열의 정체는 뭐냐면요.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 이동하는데요. 고온체에서 저온체로 이동한 분자의 에너지인데 이동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뭐가 이동할 수 있냐면요. 분자의 카이네틱 에너지, 즉 분자가 이렇게 막 진동을 하면서 옆에 있는 녀석을 이렇게 치면요. 얘도 이제 따라서 이제 진동하기 시작하는데 카이네틱 에너지가 이동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열이라는 것의 정의는요. 이동한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열이라는 것은 이동하면서 정의가 되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열량이라는 거는요.
뭐냐면은 이제 이동한 열의 양이기 때문에 얘가 얼마만큼 이동했다라고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얘는 이제 에너지의 양이기 때문에 당연히 에너지인 단위인 줄을 쓰고요. 열량의 단위는 당연히 에너지이기 때문에 줄을 쓰는 게 맞는데 관습적으로 칼로리라는 단위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1칼로리는 4.2 줄이고요. 그럼 킬로칼로리가 붙으면은 여기에다가 1000배 해주면 되겠죠. 4200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이어서 열평형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열평형이라는 거는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겨울철에 이제 차가운 이제 철봉 같은 거를 이제 만져보면요. 손으로 가지고 만져보면은 처음에는 엄청나게 차갑다가 한 1분 정도 지나면요. 뭔가 감각이 무뎌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철봉이 이제 추운 날이기 때문에 뭐 0도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손은 36.5도씨니까요. 요거를 이제 계속 잡고 있으면요. 0도씨 철봉 그 덩어리가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온도가 따뜻해지기 때문에 뭔가 많이 차갑다라고 못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이제 열평형을 가지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시켜 놓으면 얼마 뒤에 온도가 같아진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높은 온도의 물체에서 에너지가 낮은 온도의 물체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쉽게 얘기해서 방 같은데요. 뜨거운 커피를 이렇게 컵에다가 담아놨는데 이 커피가 시간이 지나면요. 식게 되죠. 그 말은 방 안에 있는 기체들의 온도랑 이제 같게 된다라는 겁니다. 온도가. 그걸 이제 열평형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고요. 이제 여기가 이제 커피 안에 있는 요 물 분자라고 하면요. 얘 물 분자는 이제 온도가 높으니까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막 이렇게 격하게 이제 운동을 할 겁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그 컵이 이렇게 있고 물이 이렇게 차여져 있으면요. 요 주변에 있는 공기 분자들은 온도가 낮으니까 천천히 이렇게 움직일 건데 요 물 분자하고 닿으면 어떻게 되나요? 물 분자가 격하게 이렇게 공기 분자를 쳐주기 때문에 공기 분자도 이렇게 격하게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즉 여기 뜨거운 커피가 가지고 있던 카이네틱 에너지가 얘한테 주변에 있는 공기한테 공기 분자에게 전달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봐야 될 게 이제 열이죠. 열은 고온체에서 저온체로 이동한 분자의 카이네틱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제 요 커피 안에서 이제 큰 카이네틱 에너지가 이렇게 격하게 움직이고 있던 물 분자가 요 옆에 있는 이제 공기 분자를 쳤기 때문에 에너지를 전달해 준 것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 커피의 이제 분자들은 이제 에너지를 전달해 줬으니까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온도가 점점 낮아지게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주변에 있는 기체 분자들은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데 결국에는 두 개가 에너지 상태가 같아져 버려서 열평형 상태로 가는 겁니다. 자, 오늘의 초점 질문 보겠습니다. 온도계가 물체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이제 연력학 법칙을 통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있는 연력학 법칙을 통해서 이제 설명이 되는데 온도계의 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장하석 교수님의 책이 있는데 요게 이제 온도계의 철학에서 온도계의 작동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제 다뤄놓은 책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두 번째 화씨 온도가 있습니다. 미국 애들이 쓰는 요런 온도가 있는데요. 요 화씨 온도랑 섭씨 온도의 관계를 이제 파악해 보시고요. 이제 그 관계식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계식을 이제 만드는 건요. 화씨 온도도 기준점이 있을 거고 그거를 몇 등분을 했을 거고 섭씨 온도도 기준점이 있고 그걸 몇 등분을 했을 거고 요 등분을 한 게 다르기 때문에 온도 스케일이 다르고 그다음에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기준점을 서로 보정해 주면은 쉽게 이제 그 비례 관계식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연력학 기초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